이라는 주제로 서채원님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루스포럼 서채원입니다. 저는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것만 알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념이 담긴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실추시키고 사실을 말하는 자들을 구속해가는 것을 보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이 누구나 누려왔던 법치의 혜택과 책임있는 자유가 결국 사라져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신호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핵은 정의와 진실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치를 멋대로 조작하여 최고 권력까지 끌어내리고 연이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인권유린, 건국일자 분란, 지방자치 강화 정책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이 북한처럼 변하고 국민 몰래 원칙이 있던 자들의 거짓말을 감춰주는 것이 법이 되었고 국민의 감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탄핵은 죄가 입증되기 전 대통령직을 파면시킨 사건으로 언론의 허위기사, 국회 불법 형태의 소추안, 확증 없는 헌재의 판결, 그리고 허위기사로 분노한 국민 여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엔 계속해서 법치도 진실도 책임도 없는 민주주의만 존재합니다. 저널리즘을 준수한다고 여겼던 언론은 공신력을 대가 없이 획득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진실을 향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며 검증을 위한 규율이 본질이자 권력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허위 보도를 몇 달 내내 쏟아내었습니다. 국회는 확증 없는 제목을 소추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에 앞서 만장일치 탄핵 가능성을 전하며 하야를 타진하는 판결 거래로도 놀라운데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던 박 대통령에게 파면이란 말로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허위기사, 불법소추, 판결 과정과 결과가 모두 법률 위반임에도 마지막에 국민들의 용인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실은 어떻습니까? 탄핵 사유인 국정농단의 물증이었던 태블릿 PC 관련 진술, 미용시술, 최서원 아들의 청와대 근무, 정유라 모친이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탄핵의 타당함을 주장한 기사들이 판결 당시에도 검증되지 않거나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국가수 포렌식에선 증거의 무결성 유지가 이미 깨졌음을 보여주었고 국정농단 원인이 태블릿 PC의 연설문 수정에서 연설문은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처음과 달리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사용할 것 같지 않다는 정도로까지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엔 연거푸 강조했던 태블릿의 소유주가 그녀가 아니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입니까? 더 놀라운 일은 모든 일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해고 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재입증 전 해고 먼저 시키고 이후 제목의 증거들이 잘못되었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박근혜에게 1심 24년, 2심은 특활비를 빌미로 총 33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정부는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은 더 큰 특활비를 소모한 상태며 논란이 일자 대통령 박근혜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특활비 남용에 관련하여 증언을 넘어선 물증이 있음에도 형량 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위증이 드러나 줄줄이 공소 기각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통령 박근혜가 정당하게 얻은 대통령직을 이미 박탈당하고 차고 넘친다는 증거에도 제대로 입증된 제목 하나 없이 2년째 구속당한 상태에서 일주일 사회라는 재판을 받았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원칙은 확증을 기반으로 재해 유무를 결정한 뒤 경중을 따져 처벌이나 직무의 지속 가능성을 선고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상식입니다.
보은 사태의 첫 번째 목표는 자유를 구현하는 보수 국가의 대통령 박근혜였지만 연방제, 큰 정부, 체제 와해 위험이 있는 법률 등 보수 정부 때 추진이 불가능했던 악법이 기득권 집단들과 법치 붕괴라는 동력으로 실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와 반대로 가는 정책으로 국민에게도 그 여파가 올 것입니다. 그 예시로 역차별을 낳는 정치적 올바름이란 그릇된 개념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관련 세미나들이 국회 위관에서도 열려왔습니다. 우리들은 분노만으로 대통령을 해고시켰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법치국가 국민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울러 드러나는 진실에도 책임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청년들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벌써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던 미국은 저널리즘을 망각한 언론사들의 거짓말을 사법부의 되찾은 양심과 국민의 지혜로 막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떻습니까? 현재 국민들은 탄핵 때처럼 현 정부를 비난하진 않습니다. 문 정부를 비난해도 진실을 말하는 우리를 극우라고 하는 그 말을 수용합니다. 국민들에겐 아직 보수 우파는 국정농단과 부패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전에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쏟아냈던 것처럼 그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거짓을 반박하는 증거가 담긴 메시지를 학교, 길거리, 국회와 언론사에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당을 원합니다. 1년 후 건강한 민주주의의 떳떳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나 건강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료일인 4월 16일은 또다시 법치 유린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지적하여 대한민국 법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나라에서 가능한 일만 하도록 표시를 내야 합니다. 법관들이 재판 전후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벌써 4월 15일과 16일에 법관이 출근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동참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선택한 나라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최적화된 질서를 만들고자 자연히 투영된 경험을 이용하는 보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목표였던 대한민국에서 법률은 국가의 신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법치가 건강해야 우리의 이념이 지켜집니다. 따라서 저의 권리를 침해한 그 일,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맨 앞에서 지켜왔던 대통령 박근혜를 가차없이 유린한 탄핵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게 정정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